어제 저녁 516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퇴근길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심한 교통체증도 빚어졌는데요. 사고를 낸 운전자는 현장에서 사라졌는데 13시간 만에 8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혔습니다. 이따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구분길에서 중앙선을 넘더니 마주오던 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습니다. 피해 차량 운전자가 문을 열고 나오는데 사고를 낸 차는 그대로 달아납니다. 잠시 후 역주행을 하며 버스 앞에 나타난 검은색 승용차. 버스가 옆으로 피해보지만 결국 부딪히며 크게 흔들리고 놀란 버스기사와 승객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승용차는 앞부분이 완전히 찌그러졌고 버스도 왼쪽 범퍼와 출입문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현재 제주 구조대 및 2호 음악공대, 소동공대 출근 중에 있고요. 516 도로에서 충돌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제주시에서 서귀포시 방면으로 달리며 승용차와 버스 등 차량 4대를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다쳤습니다. 여기 18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와이프도 있어갖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좀 걱정돼. 차에서 막 에어백 터지니까 연기도 나고. 그런데 운전자는 버스 사고 이후 차량만 남겨놓고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운전자가 발견된 건 사고 후 13시간이 지난 오늘 아침 8시쯤. 도주한 운전자는 사고 지점에서 약 8km가 떨어진 이곳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를 봤던 목격자가 출근길에 운전자를 알아보고 신고했고 경찰은 안전벨트 매는 자리에 남아있는 상처를 보고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연히 본 거죠. 길에 걸어갔는데 어제 복장이랑 똑같아가지고 자세히 보다 보니까 그분이더라고요. 되게 여유롭게 걸어오고 계시더라고요. 아픈 내색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사고를 내고 달아난 운전자는 40대 남성으로 동료의 차를 빌려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2018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체포 당시 음주 측정에서는 수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고에 대한 기억이 나질 않고 아침에 깨어보니 골프장이 보여 길을 따라 내려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사고를 낸 뒤 풀숲에 숨어있다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혈액 채취로 음주와 약물 투약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조사를 조작한 카지노 전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시민사회단체는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된 만큼 카지노 허가도 무효라며 행정소송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MBC의 의혹 제기로 시민사회단체가 카지노 대표 등을 고발한 건 2021년 2월. 경찰이 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제주도의회는 카지노 이전 허가 심사를 진행했지만 6시간 넘는 회의 끝에 의결을 보류했습니다. 닷새 뒤 다시 열린 회의에서 김왕국 의원은 절차적 하자나 위법 가능성을 따져 물었고 제주도는 하자가 확인되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사법당국의 판단에 따라서 절차적인 하자라든지 위법 사항이 있다고 했을 때 우리 도에서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에 대한 향후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다고 하면은 영향평가나 재조사를 재검토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1심 재판부는 조직적 공모로 도민 의견 조사가 조작됐다며 카지노 전 대표를 법정 구속했고 공범 2명에게도 모두 유죄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재판 결과를 주시하면서 법률을 검토하겠다는 등의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1심 판결로 절차적 문제가 드러났다며 카지노 허가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사업자 측이 여론을 조작해 중대한 하자가 있는 자료로 허가를 받았다며 행정소송을 검토 중입니다. 당연히 절차상 그 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그 허가 자체도 무효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어떤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검찰과 피고인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행정소송 검토까지 나오면서 드림타워 카지노 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에 이어 제주 우도에서도 리튬 배터리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리튬 배터리 보관업체 점검에 이어 이번에는 화재 대비 훈련이 민관 합동으로 이뤄졌습니다. 이소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보관소. 배터리 충전 검사를 하는 도중 연구원이 갑자기 소리칩니다. 불이야! 배터리 위에 방화포를 덮고 또 다른 직원이 바로 119에 신고합니다. 여기 화재 발생했습니다. 제주 첨단로 241 긴급 출동 바랍니다. 직원들은 건물 밖으로 서둘러 대피합니다. 곧이어 도착한 소방차. 건물 옆으로 불길이 번지지 않도록 물을 뿌리고 소방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형 방화포로 진화에 나섭니다. 전국적으로 배터리 화재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에서 전기차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민관 소방 합동훈련이 처음으로 이뤄졌습니다. 훈련에 참여한 소방관과 직원들은 모두 70여 명. 고성능 펌프차와 물탱크 등 특수장비 차량 10대가 출동했습니다. 1시간 남짓 이어진 훈련 과정에서는 직원들은 개인 임무를 익히고 대피하는 훈련법을 배웠습니다. 그런 열폭주가 발생하게 되면 이런 가연성 가스, 좀 독성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안에 내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대피 방법을 중점적으로 훈련했습니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300여 대의 사용 후 배터리를 보관 중인 제주 테크노파크 에너지센터에서는 최근 방화포 구입을 늘리고 습도와 온도 확인 등 안전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에 참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서 항상 늘 365일 온도와 습도를 맞출 수 있는 항온함측기가 늘 가동이 되고 있고 전기차 보급 비중이 10%로 전국에서 가장 높고 최근 리튬 배터리 화재까지 일어난 제주도. 업체 점검과 훈련뿐만 아니라 금속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 도입과 제도 개선에도 속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윤석열 정부는 기본계획 고시 강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 지역 항공 수요가 10년 가까이 늘지 않았고 환경에 미칠 치명적인 피해를 해결할 방법도 없다며 국회는 정부의 기본계획 고시를 중단하고 타당성 재조사와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상도민회의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황운하 국토위원회 의원, 진보당 지도부와 제주 출신 국회의원들과도 잇따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이 제주 제2공항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봉 의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 이익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도민이 소외되지 않도록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갈등을 중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중앙정부를 설득해 주민투표가 실시되도록 도정과 지역 국회의원들과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겨울 양배추와 당근, 양파의 재배 면적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가 지난 5월 농민들의 월동채소 재배 의향을 조사한 결과 재배 면적이 지난해보다 양배추는 10%, 당근 4.4%, 양파는 3.3%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반면 월동 배추는 13%, 구마늘 7.6%, 브로콜리는 6.5% 줄어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주도는 과잉 재배가 예상되는 품목은 농업인 단체와 협조해 재배 면적을 10% 이상 줄일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 승객이 전화나 앱으로 버스를 호출하는 수요응답형 옵서버스 운영 지역이 늘어납니다. 제주도는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운영해온 옵서버스를
오는 15일부터는 제주시 한림읍과 한경면, 서귀포시 성산읍과 표선면에도 운영합니다. 노인 승객이 많은 오전에는 기존 노선 버스가 그대로 다니고 옵서 버스는 오후 2시 이후에 운행합니다. 제주 지역 중소기업들의 정보 보호를 도와줄 정보보호협의체가 출범했습니다. 과기부 중앙전파관리소가 추진하는 지역정보보호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계, 산업계와 유관기관이 참여해 지역 중소기업이나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정보보호 교육과 취약점 점검 등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제주는 ICT 기업 수가 전국 대비 0.54%지만 정보 보호 기업 수는 0.14%에 그쳐 정보 보호 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낮게 평가됐습니다. 유산 상속 문제로 다투다 형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여경은 판사는 지난 5월 3일 제주의 한 경로당에서 60대 형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형이 더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문제로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원의 성범죄가 잇따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제주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도내 초중고등학교 교원이 학생을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모두 7건이었습니다. 연도별로는 2019년 1건, 2021년 2건, 2022년 1건, 지난해 3건 등으로 집계됐으며 가해 유형은 성희롱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성폭력과 성추행이 각각 1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여름철 해수욕장 성수기를 맞아 수상안전사고 주의보가 발령됩니다. 제주도는 오는 15일부터 한 달 동안 수상안전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물놀이객들을 대상으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안전교육과 홍보를 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지역 해수욕장은 지난달 24일 일부가 문을 열었고 지난 1일에는 모든 해수욕장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난해는 해수욕장에서 240여 명이 구조됐고 5,600여 건의 안전조치가 이뤄졌습니다. 여름철 가축 질병 예방을 위해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경북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양돈농가 방역시설을 점검하고 거점 소독센터를 운영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